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연일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또 그러한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급기야 우클릭 그리고 진보 진영의 금기를 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네. 근로시간 규제 완화, 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노선과는 배치되는 주장에 힘을 더 싣는 모습이었는데요. 친서민, 친노동자 정당이라는 민주당 대표로서는 낯설기까지 했던 이 달라진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52시간제 예외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법안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총노동시간 유지하는 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특정 시기에 몰아쓸 수 있게 하자. 그 말이죠?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제 준수가 어려워서 저희가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13시간씩 일시켜가지고 일이 됩니까, 그게? 연구하는 사람이? 대표님께서 초반에 이야기하신 월화수 엄청나게 일하고 아니, 그 목금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예. 재량 근로 시간을 쓰면 되잖아요. 재량 근로제가 제가 갑자기 우리 정책위장 왜 이러십니까? 이거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냐? 이게 노동계 생각이고. 우리 정책위장 생각이 정책위장이 그만하세요. 예, 이재명 대표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소위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어제 보여드렸던 반도체 특별법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노동자의 동의 여부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동의 여부만 가지고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 맞섰습니다. 구더기 생길까 봐 장을 담그지 말자는 이야기가 같다. 자꾸 의심을 하지 말고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노동계를 향해서 이른바 기업계 입장에서 일침을 날렸다. 네.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깐 영상으로도 나왔지만 진성준 의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진성준 의원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재량 근로 시간제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52시간 예외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우리 정책위 의장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틀어막습니다. 틀어막으면서 뭐 이거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냐는 게 그게 노동계의 생각이고 또 우리 정책위 의장의 생각이시고 정책위 의장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본인이 하려고 했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 나오니까 이걸 틀어막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 어제 송구범장님 저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중도층을 겨냥을 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정치 용언제, 정책 용언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이렇게 한다면 이거 정치 용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 만약에 정책 용어라고 하려면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을 보여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가령 그전에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 네. 양국법이나 아니면은 그 노란봉투법이나 네. 이런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철회를 먼저 해야 돼요. 다 철회를 하고 해야지 저를 이야기를 해야지 저게 먹히는 것이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주한 미국 대사도 만나고 일본 대사도 만나고 이거 강폭 행보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면은 그때 이 제일 처음에 탄핵 초안에 첫 번째 초안에 그 외교 문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에 너무 편중하고 북노중을 등한시한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다 만나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기업법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새해에 새해 들어서 민주당이 한 10가지 10대 중점 추진 법안을 공표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반기업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법안들을 폐기를 할 것인지 그거 실천을 담보를 해서 말을 해야지 네. 이게 정책 용어가 되는 것인데 지금 말만 하는 것은 정치 용어죠. 예, 이재명 대표 달라진 모습에 노동계도 청천벽력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것은 계약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말을 바꾼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또 근로 다양성을 고려해서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시간 노동 사회로 되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계약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약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두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 잡기 위한 일시적인 메시지 아니냐, 진정성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 건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말씀하셨더라면 당연히 여당으로서도 환영하고 진지한 토론과 대화를 이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집권을 위한 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영상 싱크로 봤던 그 부분만이 아니라 이미 지난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게 무엇입니까? 먹사니즘 아니었습니까? 먹사니즘의 본질은 결국엔 성장 회복하고 지속 성장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송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실질적으로는 먹사니즘을 내세웠지만 민주당이 반시장 정책들, 법안들 계속 내놨어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보여줬던 행동들이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줘 왔던 것이고 지금 주 52시간제와 관련해가지고 했던 토론도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을 위한 본인의 집권을 위한 쇼 정도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신현 의원님, 이 지금 주 52시간제 특정 업종이나 특정 그 직업군에 대해서는 너무 제한이 많기 때문에 좀 예외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권에서도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동의하는 여론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지금 개인 생각인 겁니까? 실제로는 쉽지가 않죠. 사실은 뭐 저도 유연한 노동 근무 환경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민주당 내에서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노동계 쪽의 의견들이 주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의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엔비디아 그리고 막 중국의 딥시크 이러면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제는 좀 규제 철폐,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 민주당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도전장을 내고 어떻게 보면은 욕먹을 각오를 무릅쓰고서는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뭐 조기 대선 의식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민주당도 이제 정권을 준비해야 되는 저는 차근차근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대선 주자로서 1등 나오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한 사고를 한다는 거는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면서 표심을 의식한 게 아니라 욕먹을 각오,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것이다. 얼마나 내부에서는 그러면 강력한 지지자들의 그런 비판을 넘어서야 되는 본인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하고선 지금 그 내부에서도 어려운 싸움을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은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솥밥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뭐 한꺼번에 다라고 하는데 하나씩 하면서 민주당도 이제는 집권으로서의 당으로서의 그런 조금 더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로서의 지금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께서 진정성이 있으려 그러면 반도체 특별법, 그러니까 반도체 R&D 분야에 한해서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성준 그 정책의장은 이걸 일반화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사실 국정과제였어요. 단위 시간을 늘리는 거. 그 52시간이 주 52시간인데 이거를 월 단위, 연 단위 이게 늘려서 그 각 산업별로 특성을 좀 반영하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주 52시간이지만 이걸 평균했을 때 어느 주에는 좀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어느 주에는 좀 더 덜 일할 수 있고 이런 자량을 좀 주자라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뿌리 산업도 반도체만 지금 보호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뿌리 산업 분야도 사실은 탄력 근로제가 상당히 중요한 산업 분야예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이걸 개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확대한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도 사라지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비판의 중심이 쓰니까 이거는 그냥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좀 몰라라 이런 식의 지금 만약 입장이시라 그러면 이거 사실 대손놀이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일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넣는 식의 아마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다면 그러면 아마 국민들도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해왔던 발언을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발언을 또 뒤집는 발언을 했던 것도 많이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행동을 보여달라, 실천해달라. 그래서 노란봉투법 철회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가게 될지 이 부분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